네,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정근당입니다. 다들 아시죠? 전문 의약품 이제 제조사고요. 신약을 개발했습니다. 과거에 2004년도에 항암제 캄토벨이라는 항암제를 만들었고요. 2013년도에는 당뇨병 치료제 듀비의 정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신약이죠. 우리나라에 제약회사가 몇 개가 있을까요? 퀴즈. 숫자를 한번 100 단위로 한번 해보세요. 몽태뉴님은 말씀하지 마시고요. 아, 아시는 분도 계시네. 예, 맞습니다. 800개입니다. 굉장히 많죠. 제약회사가. 전체 인구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. 800개나 됩니다. 근데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아니죠. 이미 있는 원료를 가져다가 조립하는 형태죠. 그리고 이제 약국에다가 이제 영업력을 발휘를 해서 마진을 더 줄 테니 우리 약을 좀 추천해 다오. 뭐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사실상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사업이에요.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많은데, 이제 종근당은 이제 전문 의약품을 만들고 신약까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연구 개발에 대한 능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최근에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그 의약품은 이제 표적 항암제. 표적이라는 것은 특정 그럼 위만 이제 표적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.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은 매년 계속적으로 좀 비용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걸 좀 보이고 있죠. 그만큼 연구 개발에 그 핵심 역량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, 1000만, 1억, 10억, 100억, 1000억. 2019년도는 연구 개발비로만 1380억을 썼다는 얘기고요. 이것은 전체 매출액의 12%에 달하는 규모입니다. 자, 국내 점유율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. 유한양행이 1위고요. 그 다음에 녹십자, 그 다음에 종근당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, 한미약품. 네, 이런 순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죠. 네, 점유율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떤 약을 만드는지 볼게요. 이쪽에 있는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당뇨병 치료제, 뇌혈관 질환, 고지혈증, 고혈압, 고지혈증 치료제가 또 있고요. 이것이 전체 주요 이제 어, 그, 그 의약품이고요. 기타가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리고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 뭐 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게 다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68%고 지금 현재는 당뇨병 치료제가 전체 매출의 13%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수와 수출이 각각 96%, 4%이 정도 되고 있죠.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수출 기업들이 앞으로는 좀 실적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 종근당은 내수 쪽에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 타격에 대해서는 좀 덜하겠죠. 결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. 그죠? 네.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10% 미만에서 위치하고 있고 20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뭔가 실적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.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. 2018년도 1분기, 2019년도 1분기, 2020년도 1분기, 올해 1분기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. 분기 실적들이 이 분기 실적을 보면은 계절적 특성에 대한 게 없죠. 계절적 편차가 없이 양호하고 꾸준한 매출액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한 7% 수준에서 올해 1분기 때는 9%로 점프를 했습니다. 분기 실적 1분기를 좀 볼게요. 매출액이 무려 전년 대비 25%나 증가를 했어요. 굉장히 큰 폭의 증가죠. 이게 소비재 쪽이잖아요. 그쵸? 전방 산업이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 소비재 기업들은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일정 기간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은 이 종군당은 거래처가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보통 이제 생산자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제한적이잖아요. 몇 군데 없잖아요.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회사, 그럼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잖아요. 그래서 이 전방 업체, 거래처가 한두 군데밖에 없는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실적 신뢰도 좀 낮고요.
전방업체가 재고 조정 때문에 이번에는 재고가 많이 남아서 너희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. 그러면 그때 해당 분기에 실적은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는데, 거래처가 많은 이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정 집단에서 얘네 제품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추세가 존재합니다. 매출액이 분명히 25%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그 기존 의약품에서 소비자들은 또 호평을 받거나 아니면 의사의 처방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, 그 처방이 갑자기 1분기 때만 반짝거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락하는 것은 아니겠죠. 그런 의미에서 실적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고, 1분기 때 이미 이런 실적을 보였다는 것은 2분기, 3분기 이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소비를 되게 좋아해요. 자, 매출액이 25% 오르고요. 영업이익은 무려 56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종문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.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그래도 인건비는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익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이 25%가 증가했다는 것은 고정비 부담이 그만큼 떨어지면서 이익 성장폭이 커진다는 얘기고요. 당기 순이익도 68%나 증가를 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은 얘네 의약품들을 제가 이제 실적 추세를 쭉 봤어요. 이 제품별로 쭉 보니까 매년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.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시대,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약에 대해서 어떤 접근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. 아무래도. 그래서 고령화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. 사실은 의약 제약회사들이 대부분이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마 2분기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이 2분기 때는 출혈 마케팅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판관비가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겠느냐. 가령 종군당도 영업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이제 재택근무 같은 걸 또 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약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치열하게 광고, TV 광고라든지 그런 광고 같은 거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2분기 실적도 판관비 감소에 따른 이 영업이익 성장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럼 분기 실적, 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겠습니다. 자로 잰 듯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. 그쵸? 이게 얘들이 이제 약이 나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비자들의 호평 혹은 그 이 처방하는 의사들이 이 처방 건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래서 2분기, 3분기에도 좋은 실적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네,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65%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나타났습니다. 대단하죠? 자, 그래서 2020년도는 전년 대비 한 요 정도 한 프로테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17%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성장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, 이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반영이 아직 덜 됐어요. 그래서 조만간 있으면 컨센서스에 대한 수정이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표기되고 있는 성장률보다는 좀 더 높아지겠죠.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이 실적들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. 수정을 해 나가면서 전체 연간 실적까지도 이제 변하게 되는데, 제가 지금 나온 것은 종근당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이거든요.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증권사 쪽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덜 됐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적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PR을 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가가 97,000원이고요. 과거에 이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PER 뺐는데 2020년도가 되면은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PER이 한 16.8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적에는 이 컨센서스에 의해서 지금 갖고 온 건데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질 걸로 좀 보여요. 그렇게 된다면은 이 PER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이 PER이 좀 더 저평가 강도가 좀 더 커질 것이다.
이런 거고요. 그래도 지금 나온 실적,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과거에 평가를 받았을 때 PER이 한 22.5 정도가 됐습니다. 정상적인 실적과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냈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2.5 정도가 됐어요. 근데 지금 PER이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낮아졌잖아요. 그래서 목표 PER을 22.5로 뒀을 때 2020년도 목표가는 한 13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. 그러면 상승 여력이 약 34%가 있습니다. 주가 흐름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만 원이면은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요 정도. 요 정도. 그럼 과거 주 차트를 보겠습니다. 주 차트 보면은 13만 원이면은 네, 여기네요. 2017년도 혹은 2018년도에 기록했던 한 고점 정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고 일단 관심 종목에도 한번 올려놓으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. 재만정성을 보겠습니다. 재만정성은 네, 종근당 같은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너무 안정적이겠죠. 굉장히 양호합니다. 순차익금 비율이 5.4%밖에 안 되고요. 부채 비율이 68%, 80% 미만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유동 비율도 100%가 훨씬 넘죠. 네, 재만정성은 양호합니다. 그래서 일단 종근당 한번 올해 13만 원까지 가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죠.